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업하다 망하면 냉장고, 책상, 사무용품을 남기고 갑니다. 아는 동생이 망해 나가면서 우리 단체 톡방에 창고 안에 남아있는 물건을 가져다 쓰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난 아침부터 동생의 창고에 들러 쓸만한 것들을 빼내려고 왔죠. 생각보다 쓸만한 물건이 많아요. 왜 이 동생은 이것들 다 냅두고 갔을까? 진짜 완전히 접은 건가? 이미 집도 줄어들어 살림 세간살이도 버리고 중고 거래로 팔고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집에 들이면 집이 개판이 됩니다. 현재 내 사무실 집기들 중에 내 돈으로 산 건 많지 않아요. 다 주변 지인들이 망하고 나가면서 나한테 주고 갔어요. 난 2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폐업을 지켜봤어요. 폐업은 순서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줘야 할 돈이 많이 쌓이면 다들 급하게 돈 될 것만 챙겨들고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동생은 3개월에 걸쳐 줘야 할 돈을 주면서 폐업을 진행했어요. 가진 재산이 이 창고에 남아있던 재고인데 거의 헐값에 넘겼고 마지막 팔다 남은 물건은 장당 500원, 그러고도 안 가져가는 물건은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욕심부리지 않고 성수기 시즌 시작 전 물건을 땡처리해서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기대에 찬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 주는 바람에 재고를 정리할 수 있었죠. 올해 장사 최악이었어요. 아마 살짝 욕심을 부렸다면 재고 그냥 버려야 됐어요. 그렇게 재고를 땡처리해서 만든 자본을 이 동생은 거래처 미수금 갚는 데 썼지만 아직도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이 남아있고 막대한 은행 빚이 쌓여 있어요. 이 동생도 사업이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가진 현금을 물건 만드는 데 다 올인했고 물건이 안 팔리면서 마지막 자본이 제로가 되면서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 동생이 망해가던 과정이 내가 망한 과정과 비슷했어요. 이 동생은 그래도 시즌이 되면 만들어 놓은 재고가 어느 정도 팔려 현금화 되지 않을까 기대했고요.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혼자서 어떻게든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2023년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현재 자영업 존나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내 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행사장만 뛰는 내 친구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찾아오는데 뭔가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잘 나가던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동생이 망하기 전 재고 물건을 도매가로 계산해서 본인의 남은 자산을 측정할 때 난 이 동생한테 지금 너가 계산한 가격에서 절반 정도만 돈을 회수해도 성공한 거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직원도 급하게 다 내보내고 우울한 동생한테 죽어라 하는 말 같지만 난 이 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현 상황을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고 싶었어요. 경쟁자들이 나와 비슷한 물건을 안 만들고 늘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 재고가 아닌 이상 일반 재고를 팔려면 신상이 나와야 됩니다. 신상이 팔리면서 곁다리로 예전 재고가 같이 나가는데 문제는 신상을 만들고 예전 재고를 빼려면 빠진 색상과 사이즈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럼 시즌이 돌아와도 재고는 팔리지 않아요. 남들은 그래도 넌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난 계속 이 동생한테 아픈 말만 했어요. 창고를 빼라는 말에 그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혼자 가게랑 창고를 왔다 갔다 못해요 라며 내 말에 어이없어 했죠. 야, 이젠 멀어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망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창고 싼 데로 옮기고 경기도로 이사했어. 멀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지금 효율 따질 때냐? 다들 내 말에 창고가 멀어지면 오고 가며 버리는 시간적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망해보지 않았어요. 망하면 추상적인 돈의 가치보다 현실적인 돈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너무 크게 망하면 시종회복을 해도 빚을 갚기가 쉽지 않아요. 잘 나갔을 때보다 매출이 줄어도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도 내가 월급쟁이로 버는 수입보다도 높게 수입이 잡힙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수입이 너무 높게 잡혀서 매달 신용회복으로 나가는 돈이 250만에서 300만원이 넘으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했지만 포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결국은 신용회복을 풀고 시간이 지나 수입이 낮게 잡히면 다시 그때 신용회복을 해요. 난 이 동생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재작년 겨울부터 좀 힘들다 하긴 했는데 월 2, 3천 벌던 놈이 월 1,000만원 정도 버나 보다 했죠. 작년 겨울부터 본인이 가진 것 중에 돈 나가는 물건을 죄다 팔기 시작하더니 결국 내보내면 안 되는 핵심 직원을 자르는 걸 보면서 아, 얘도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재작년 어렵다 할 때까지만 해도 망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죠? 라고 말하던 놈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신용회복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망해보지 않은 자영업자는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열심히 해라, 팔리는 신상품을 개발해라, 뭐 이딴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난 앞으로 이 동생한테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핵심은 있는 매출이라도 관리하고 고정비 줄이는 겁니다.
그래도 고정비를 줄여서 자급자족이 되면 밖에 나가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이 나아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영업은 그래도 한 방이 있습니다. 나도 자영업을 유지하니까 그래도 종종 목돈을 만져요. 하지만 이미 이 동생은 너무 멀리 와서 어설픈 매출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동생은 자금이 바닥나면서 물건 제조할 상황도 안 되고 매일 거래처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사업을 접었어요. 유일하게 돈 달라고 말 안 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난 받을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마음을 비웠어요. 하지만 이 동생이 나가기 전에 내 돈은 다 챙겨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동생의 몰락을 이해 못해요. 예전보다는 물량이 좀 줄었어도 작년까지도 이 동생은 많은 물량을 내보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 동생의 과거 잘 먹고 잘 살던 인스타 사진을 보면서 돈 관리를 못했다, 흥청망청 돈을 썼다면서 비방합니다. 과거 잘 나갈 땐 잘 먹고 잘 살던 인스타 사진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서 칭송하던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줘야 할 돈을 못 준 원인이 이 동생한테 있지만 이 동생은 주변 사람들의 태세 전환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 동생이 물건을 잘 팔아줄 때는 음료수도 사주며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 결제가 늦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영수증을 들이대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이 동생이 멘탈이 무너졌어요. 다들 망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난 이 동생의 매출이 쿠팡에 너무 쏠려있고 영업이익이 너무 낮다는 걸 예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이 동생은 쿠팡 로켓 배송으로 사세를 키웠지만 결국 쿠팡 로켓 배송이 이 동생의 사업을 망쳐놨죠. 내 매출의 대부분은 한두 거래처에 의존하는 건 존나 위험합니다. 거래처 다변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거래처 다변화가 안 되면 사세를 키우면 안 됩니다. 바빠도 그냥 소수의 인력으로 꾸역꾸역 해야죠. 이 동생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쿠팡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박하고 쿠팡 매출이 20-30%만 줄어도 바로 적자 전환됐죠. 매출 20-30% 주는 건 자영업에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도매 사업도 시작했는데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제품 원가가 높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되질 않았고요. 기존 경쟁자들은 오랜 시간 사업을 유지했고 부동산 등으로 자본을 이미 축적해 놓은 상태라 3년에서 5년은 어설픈 매출이 나와도 견딜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는 몇 달 버틸 자금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이 동생한테 공임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당시 이 동생은 매출이 잘 나올 때라 물건만 좋으면 가격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물건만 좋으면 비싸도 산다라. 과연 그럴까? 대기업들도 서로 카피하고 유사 상품이 나오는데 비싸도 좋은 신상만 나오면 무조건 팔 수 있다는 믿음이 엄청난 재고를 안겼고 이게 자본 잠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자신이 잘 나갈 때 너무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는 친구가 큰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가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원상복구 비용만 8천에서 1억 사이 들고요. 이미 1년 회원권 그리고 PT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 돈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만 2억이 넘어요. 그래서 폐업을 못한 헬스장도 많아요. 폐업 비용이 창업 비용보다 더 들죠. 내가 사업이 망해서 허우적거릴 때 지금 망해가던 이 친구들이 과거 나한테 위로와 힘을 줬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처지가 됐어요. 폐업하면서 가장 많이 남기고 가는 물건이 사무용 책상, 의자, 파티션, 앵글이에요. 폐업할 땐 저런 것들이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나도 버리고 나온 앵글만 수백만 원어치입니다. 폐업할 때 물건을 버리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내가 이 물건을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인테리어에 왜 돈을 들였을까? 그냥 기본만 할걸. 보증금도 없는 오래된 옥상 창고인데 한때 이곳에서 이 동생은 억대의 매출을 매달 올렸고요. 업계에서 탑이었습니다. 저 복도에 쌓인 박스보다 많은 물량이 매일 택배로 나왔고요. 직원도 많았어요. 20대 후반의 나이로 단 3년 만에 정말 많은 걸 잃었고 누가 봐도 곧 부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삐까뻔쩍한 건물을 보면서 조만간 내 사업체를 저곳으로 이주할 상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동생이 잘 나갈 때 난 늘 아픈 말만 했어요. 어쩌면 내가 꼰대 같고 억가는 걸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동생이 잘 나갈 때 내 망하기 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섭섭했을 수도 있는데 이 동생이 어려워지고 나선 오히려 날 종종 찾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물었죠. 난 이 동생이 사업 정리를 하고 나선 아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큰 돈 벌 생각 말고 버틸 수 있는 심적 여유와 자금을 하루, 그 다음은 일주일, 그 다음 한 달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라. 그리고 잘하려다가 망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분야에 탑을 찍어봤으니까 자부심 갖고 살아라. 이 동생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떠나기 전 날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최고의 매출 찍었을 때보다 내가 망하고 나서야 이제 사업을 이해했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동생한테 한 말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어릴 때 경험도 없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돈도 있고 직원도 있고 경험도 노하우도 있을 때 사업을 망했다. 사업이 이런 거야.
한때 커피왕이었던 강훈 대표도 커피로 성공했지만 결국 커피로 망했어요. 보통의 자영업자는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장사치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동생은 내 장사가 잘 되려면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커야 한다는 마인드라 본인의 제품만 홍보하고 판매한 게 아니라 주변 경쟁자들 제품도 자기 제품처럼 판매했을 정도로 이타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이라 나이는 어려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실제 이 친구 때문에 여러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매출을 올렸고요. 온라인을 모르는 올드 세대한테는 이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 친구의 퇴장으로 다른 사람들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내가 만나본 수많은 자영업자 중에 진짜 몇 안 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자영업자였어요. 내 사무실 직비들을 보면서 가끔 이 물건의 원 주인들은 지금 뭐하고 살까 생각해봐요. 자영업을 오래 해도 내 곁에 사람이 많이 남지 않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의 친분 유효 기간은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까지입니다. 대부분 다 망하면요 창피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한때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친구인데 이 동생의 퇴장에 씁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함께 20만원짜리 밥을 먹고 스포츠카를 타던 과거를 잊고 일용직 택배 상하차 일 등을 가리지 않고 하면서 확실히 보장된 고정 수입을 벌어야 삶이 안정되고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같이 남들이 일하기 싫은 날 일을 해야 자전거, 도보 배달로도 하루 20-30만원 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만의 소소한 기쁨, 행복을 찾아야 빚이 있는 삶도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럼 영상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